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민주노총은 21일 전국 14개 지역에서 하루짜리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비롯해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김수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 대회가 열린 국회 앞입니다.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이 적힌 종이를 든 참가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주최 측 추산 만여 명의 참가자들은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정부의 각종 정책이 줄줄이 후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장시간 노동을 더욱더 길게 만드는 것을 합법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노동 강도가 늘면 당연히 우리는 바로 과로사에 직면하게 됩니다. 총파업 대회는 국회 앞뿐 아니라 부산과 울산, 제주 등 전국 14곳에서 진행됐으며 최대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사업장별로 일정 시간 노동을 중단하는 방식까지 포함하면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참여자가 16만여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80여 개 사업장 9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총파업 이후 정부와 국회가 응답하지 않으면 다음 달 1일 전국 민중대회 참가를 비롯해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총파업을 계기로 노정관계가 대립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정치권은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일제히 유감과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여기에다 바른미래당은 민노총 소속 노조의 고용세습 리스트를 폭로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대화가 안 통한다고 작심 비판했던 것과 비교하면 수위는 다소 낮췄지만 민주노총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 등 주요 노동 현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 파업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당은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윤영석 수석 대변인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한 김영환 위원장의 발언을 꼬집어서 경제 위기 속에 국민의 피 맺힌 절규는 개 짖는 소리가 되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민주노총과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민노총과 대통령께서 결별을 각오하고 좀 노동개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야당이 돕겠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노총의 대화 테이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것이지 민주노총의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하태경 의원은 현대차 1차 협력사인 울산 S사노조의 고용세습 리스트를 폭로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요구로 조합원의 가족 친인척 등 40명을 채용했다며 명단을 공개한 겁니다. 지금 파업할 때가 아니라 이런 적나라한 고용세습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됩니다. 하 의원은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주노총까지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부와 노동계가 갈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비롯해 노동관계법이 후퇴한다며 반발하는데 정부로서는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의 명분으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저지를 첫 손에 꼽았습니다. 정부는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지만 노동계는 일하는 시간이 늘고 임금은 줄어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등 노동관계법 개정을 둔 갈등은 수개월째 계속 커져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계가 고통을 호소하자 정부로선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줬다 뺏는 식이라며 반발하는 겁니다. 탄력근로제가 기간 확대가 되는 거에 가장 직격탄을 맞는 사람들은 노동조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저 사용자들의 무지막지한 장시간 노동과 임금 삭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도 노동계 요구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총파업 하루 전날 해직자와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열어주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노동계 요구를 전폭 수용해 일종의 달래기 성격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민노총은 굴하지 않고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 간 쟁점 사항을 충분히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얼마나 노동계의 동의를 얻어낼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한국노총은 일단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만 민주노총은 참여 자체를 거부하며 대정부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어 당분간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연합뉴스 TV 김보윤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존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OECD는 21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와 내년 GDP가 각각 2.7%, 2.8%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조성된 남북, 북미 대화 국면의 힘입은 대북 긴장 완화는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지만 보호 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은 하방 위험 요소로 지목했습니다. OECD는 한국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개혁과 병행해야 하며 최저임금 인상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매월 크게 늘던 임대사업 등록자가 정부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방침 여파로 지난달에는 한 달 전의 절반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11,524명으로 9월에 비해 56.1%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등록된 임대주택 수도 58.8% 급감한 28,809채에 그쳤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전교 신규 등록 사업자의 72.5%, 주택 등록 증가분의 64.2%를 차지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낡은 규제들이 기득권을 만들어내 혁신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며 이를 돌파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혁신성장 정책 기조는 경제팀 교체와 관련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혁신성장이 가능하려면 기득권을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득권 세력이 누군지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아온 일부 기업, 이익단체가 거대해지면서 혁신에 반발, 정부가 오히려 눈치를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미 있는 기득권이나 기왕에 있는 보상체계를 가능하면 안 건드려 가면 편하죠. 그런데 어쨌든 숙명적으로 우리 경제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공직사회의 보상체계를 바꿔야 부처 간 칸막이를 넘나드는 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시도를 하는 부처에는 감사 면제 등 파격적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직사회의 그 공직자가 일하는 그 보상체계, 인센티브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상당히 그 지역적인 문제만 건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아가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인 혁신성장은 영속성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기 경제팀과 공식, 비공식적으로 만나서는 펀드 조성, 기업 실패 안전망 구축 등에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2기 팀 경제수장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닦아왔던 우리 혁신성장 생태계를 기반으로 해서 정말 가시적인 성과가 혁신성장에서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앞으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선 시장의 혁신 의지를 보여주고 공감대를 얻는 것이라며 협력과 소통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영입니다.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빚이 마침내 1,500조 원 선을 넘어섭니다. 증가세가 둔화하곤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여러 곳에 진 빚을 갚기 힘든 사람들도 적지 않은 실정인데요. 금리마저 오르고 있어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 1,5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9월 말 기준 가계신용은 1,514조 4천억 원, 석 달 새 22조 원이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2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서울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데다 아파트 입주 물량은 늘고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를 앞두고 미리 대출을 받는 쏠림 현상까지 겹친 결과입니다. 은행권 대출은 기타 대출 증가폭이 줄어든 대신 3분기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면서 집단 대출을 비롯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또 전세자금 대출도 이어졌습니다.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분기당 10만 호 정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은행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6.7%로 2014년 4분기 이후 가장 낮게 나타난 점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리가 상승 일로란 점입니다.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이달 말 한은의 기준금리까지 오르면 가계나 자영업자의 이자 상환 부담은 급격히 늘 수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높은 기타 대출이 계속 늘고 있는 점은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금융당국은 기존 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금융사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상환이 버거운 자영업자 대출에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서울까지 멀지 않고 집값도 싸다고 해서 수도권으로 이사했다. 출퇴근 때마다 전쟁 치르는 분들 많습니다. 버스에 지하철까지 두세 번 갈아타는 건 예산일인데요. 이 문제에 대안으로 차량 공유나 공유형 카풀 대신 이번엔 공유형 통근 승합차가 등장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네, 좋았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직장인 여럿이 커다란 승합차에서 내립니다. 지난달부터 출근길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이용한 공유형 통근 승합차인데 덕분에 이하늘 씨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평균 2시간에서 2시간 반이 걸렸는데요. 네, 이 서비스 이용하고 나서는 1시간 안팎으로 걸려서 이제 아침에 1시간 더 잘 수 있고 피곤하지도 않고. 경기도 시흥에서 판교의 직장까지 버스 2번, 지하철 2번을 갈아탈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아직 시범 서비스 기간인데도 반응은 뜨겁습니다. 매일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지금은 하루에 약 30개에서 50개가량의 노선이 신청되고 있어요. 통근버스 운영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대중교통이 부족한 산업단지행 교통 수요를 공유경제가 채우고 있는 건데 다만 노선 설정 최소 기준인 3명만 타면 1인당 왕복 15,000원 선인 운임이 문제입니다. 업체 측은 인원이 10명만 돼도 가격은 왕복 10,000원 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킥보드, 자전거부터 택시, 버스 같은 장거리 이동 수단에 이르기까지 기존 운수업계의 반발에도 공유경제는 보폭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여기저기 탑재되고 있지만 아직 실생활 활용은 미흡합니다. AI란 큰 마당은 생겼지만 여기를 채울 세부 기술을 대기업 혼자 개발하긴 어렵기 때문인데요. IT 대기업들이 요새 이 세부 기술을 만들 개발자 유치 경쟁에 사활을 걸고 나섰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플랫폼 빅스비를 주제로 개최한 개발자 행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는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 개발자에 투자할 500억 원의 펀드 조성과 개발 도구 공개 방침을 알렸습니다. 또 2년 내 삼성전자의 모든 제품에 빅스비 탑재도 공언했습니다. 돈도 팔 곳도 준비돼 있으니 인공지능을 활용할 앱이나 기술만 만들어 오란 겁니다. 빅스비는 각종 디바이스, IoT 환경, 서비스 등 모든 사용자 접점을 어우르는 삼성전자의 통합 AI 브랜드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빅스비가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카카오도 다음 달 인공지능 플랫폼 카카오아이를 개방하고 다양한 AI 서비스를 받아들일 카카오아이 디벨로퍼스 사이트를 열 계획입니다. 앞서 KT는 지난 5월 인공지능 플랫폼 기가진이 기반의 앱 개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출시했고 SK텔레콤은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에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저희의 골은 사실 1년, 2년이 지나고 나면 전혀 기술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AI, 특히 이런 대화형 서비스를 아주 쉽게 제공하실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폰을 만능 도구로 만든 1등 공신이 온갖 가지 기능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이었듯 지금 IT 기업들은 막 닷을 올린 AI의 기능을 확장할 앱 개발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희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업무에 몰입이 안 돼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직장인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데이터 뉴스에서 알아봅니다. 네, 때때로 업무에 몰입이 안 되고 멍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닐까에 대한 고민으로 자책을 하게 되죠. 다른 직장인들도 비슷한 편인가요? 네, 잡코리아가 직장인 206명을 대상으로 업무 몰입과 동기부여 요인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요즘 업무 몰입이 잘 되는가라는 질문에 이 조사에 참여한 직장인 5명 중 2명에 달하는 42.7%는 잘 안 된다고 응답해 많은 직장인들이 업무 몰입에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40%가 넘는 직장인이 업무에 집중하는 걸 힘들어하고 있었군요. 상당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근무 시간에 따라서도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직장인들의 경우 업무 몰입이 잘 안 된다는 응답자는 35%에 그친 반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지 않는 직장인 중에는 52.8%가 업무 몰입이 잘 안 된다고 응답해서 장시간 근무라면 오히려 업무 효율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업무 시간이 길수록 오히려 업무 몰입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군요. 결국 워라밸이 적절히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일을 집중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뿐만 아니라 업무량 역시 몰입을 힘들게 하는 주요한 원인으로도 뽑혔는데요. 이 직장인들은 요즘 업무 몰입이 잘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37.8%의 응답자가 과도한 업무량을 뽑아 1위에 오른 겁니다. 2위는 36%의 응답률을 보인 일이 재미없기 때문이었는데요. 보고형 자료나 문서 작업 같은 잡무가 많아서라는 응답도 34.1%에 달해 몰입을 방해하는 이유에 대한 대부분의 응답이 업무와 관계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결국 업무량이 많거나 무의미한 업무를 하게 될 때 직장인들이 많이 지치고 몰입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 업무 몰입이 잘 된다고 답한 직장인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일을 하면서 개인 역량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몰입이 잘 된다는 응답자가 33.1%로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30.8%가 응답한 적당한 업무량이었는데요. 업무량이 적당하면 오히려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또 25.4%는 상사, 동료와의 우호적 관계와 유연한 사내 분위기라고 응답해서 3위를 차지했는데요. 4위는 22.9%가 응답한 일이 재미있기 때문이었고 5위는 21.2%가 꼽은 이를 통해 회사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였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 동기부여와 적당한 업무량, 그리고 사내 분위기가 몰입을 잘하게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직장인 개인만이 아니라 직원들이 몰입을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회사 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제도 중 본인 업무 몰입과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68.4%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들이 뽑은 본인의 업무 몰입과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는 제도 1위는 복수 응답으로 60.3%가 뽑은 성과급 및 인센티브 제도였습니다. 이 성과급 및 인센티브 제도는 20대에서 40대까지 전 연령이 직장인들의 뽑은 최고의 동기부여 제도였는데요. 20대 직장인은 64.4%가, 30대는 57.1%가, 또 40대는 61.5%가 뽑아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성과급 및 인센티브 제도가 몰입을 잘할 수 있는 원인으로 뽑았습니다. 네, 과반이 넘는 응답자가 성과급과 인센티브 제도가 동기부여가 도움이 된다고 한 거네요. 역시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보다 동기부여가 되는 건 없죠? 네, 2위 역시 보상과 관계된 제도인데요. 바로 47.5%가 뽑은 직원 복리 후생 제도였습니다. 3위는 33.3%가 응답한 퇴근 시간 PC 전원을 차단하는 PC-오프 제도나 소등 등 야근을 방지하는 제도였는데요. 이 4위는 32.6%의 비율을 보인 유연 근무제, 5위는 17%가 꼽은 집중 근무 시간 제도였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최근 업무에 몰입이 안 돼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최근 업무량이 많지는 않았는지, 또 불필요한 업무가 늘어나지는 않았는지, 혹은 자신의 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못 받고 있진 않았는지를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잠시나마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회사 갈 수 없다면 열심히 일한 나를 위해서 셀프 소확행을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한 당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